안녕하세요. 셀프인센입니다. 오늘은 한일단조라는 종목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가 이제 42년 만에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면서 그게 재료로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 전형적인 방산주고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하고 이제 방산 물품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생산해가지고 돈을 버는 회사예요. 여기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고 차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실적이 매출액이 한 1,500억에서 뭐 1,383억 이렇게 줄었어요. 뭐 크게 뭐 사실상 뭐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뭐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재무상으로는 사실 뭐 방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정부나 뭐 우리나라 정부 말고도 외국에다 팔아도 정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게 전체 전쟁이라도 나지 않는 이상 이게 엄청나게 성장을 하거나 뭐 이런 그런 좀 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이제 거의 저희 같은 경우는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과의 이슈나 이런 거를 재료로 해가지고 가격 상승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주가 빅텍이나 뭐 스페코 이런 데가 있죠. 그 저번에 제가 리뷰를 했던 휴니드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는 특히 이제 미사일 관련 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탄력을 많이 받았었던 것 같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재료는 늘 노출을 시키고 올리는 거고 올리는 이유가 있어서 올리는 거죠. 그게 뭐 재료 때문에 그냥 개미들이 사서 오르진 않아요. 예, 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좀 공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보면 뭐 볼 게 없어요, 별로. 예, 여기서 뭐 공급 계약 이런 거 한번 보면 이제 정정된 건데 브라질에다가 파는 거죠. 근데 판매자 정부 승인 조건부. 그러니까 정부가 허락해줘야 되고 이게 다 방산 그쪽이니까. 그래서 계약 금액 219억. 뭐 이것도 다 이제 방산 물품. 이런 식으로 된 매출 계약들을 좀 공시를 하는 편이고, 또 있죠. 보시면, 이거는 대한민국. 500파운드 항공투하탄 탄체. 177억. 이게 뭐, 한화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출을 만드는 회사로 보시면 되고, 뭐, 눈에 띄는 공시는 없습니다. 분기보고서 잠깐 보셔도, 자본금 제일 중요하죠. 보면 없어요. 그냥. 특히 뭐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자본 조달이 필요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사업에 대한 거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 주석 요쪽하고 사업의 내용 요거 해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세 가지로 자동차 부품이 제일 매출 비중은 높더라고요. 네, 매출 비중 나와 있죠. 자동차 부품 51.3, 방산 24.2, 그리고 요것도 타일랜드도 자동차 부품 23.4.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뭐, 뭐 눈에 띄게 볼만한 공시도 없고 주로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런 뭔가 북한과 그러니까 지수랑은 사실 얘는 상관이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는 것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를 했고요. 다 매도하지는 않고 일부는 보유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은 저는 이제 1월 11일에 일단 매수를 했거든요. 1월 11일 보면 이날 매수를 했습니다. 제 매수가는 이제 1933원인데 좀 분할로 매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12일에 또 매수를 했어요. 이날도 매수를 했습니다. 이날은 이제 거래가 터지긴 했는데 나눠서 들어갔어요. 이 매수를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에 15일에 팔았습니다. 저는 팔았고 18일에 다시 샀습니다. 금요일에 팔고 월요일에 다시 사고.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평단가를 좀 낮추고 물량을 좀 유지하고 뭐 그런 생각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하고 또 1월 29일에
이때 한번 상승을 줬었죠. 이때는 이제 뭐 그냥 거래량이 안 터져서 제가 안 팔았던 것 같고 1월 29일에 이날 또 이제 지지선 밑으로 내려갔을 때 또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지고 있다가 오늘 이제 뭐 많이 팔았는데 4개월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차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매수했던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건 코로나고 코로나 전에 이미 근데 이런 차트가 나왔어요. 코로나 전에 한번 상승을 시키고 또 거래량 없이 죽여놨죠. 이런 차트가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 보시면 거래량 전혀 없죠. 원래는 이 뒤에 이렇게 올라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트를 딱 잘라서 붙이면 원래의 주가 흐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올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 다시 한번 모았죠. 여기서 다시 모으고 이제 본격 큰 상승을 줬어요. 보시면 이 현상을 보냈어요. 이때 왜 이 현상을 갔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때 아마 뉴스 찾아보면 나오긴 할 텐데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재료 때문에 뭐 가진 않아요. 재료 때문에 상한가 가고 이러진 않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 그리고 나서 또 거래 없이 죽여놓고 또 상승했다 죽여놓고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점 높이면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거래량 없이 확 죽여놨죠. 그래서 저한테는 이 지금 차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그림이 제가 가지고 있는 수식에 걸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수식을 가지고 저는 이제 걸러요. 1차 필터아웃을 하고 그 다음에 재무에 특히 손익계산서 위주로 재빠르게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좀 심도 있게 봅니다. 그래서 걸러진 종목 중에 한 번, 두 번 더 걸러가지고 이제 매수 대기 리스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를 한번 살펴요. 공시를 보고 뭔가 좀 냄새가 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아예 이제 아무 그런 의심이 없는 차트만 봐도 되는 그런 거 위주로 하는데 이 종목은 이제 뭐 그런 공시보다 차트 보고 매매를 한 케이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샀던 이유를 또 한번 보면 일단 여기 이 현상 이런 거 보내는 거는 100%예요. 이런 거는 그냥 핸들링한 주체가 다 있다. 이렇게 보시고 직전까지 보면 이런 거 보시면은 시초에서 올렸다가 14%까지 올려. 이거 지금 시가가 보면 4.7%에서 14%까지 올렸다가 밑으로 마이너스 17% 꽂았어요. 이런 차트는 굉장히 만들기 힘든 차트입니다. 이거는 누가 뭐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고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좀 샀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이렇게 거래가 막 터지고 나서 상승을 하려고 하다가 그 뒤에 거래량이 없이 옆으로 쭉 기니까 제가 이제 눈여겨보다가 지지선 꼭 지지할 때 뭐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지선에 있었어도 샀을 수 있었고 여기서도 샀을 수 있었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거래량이 없을 때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제가 이날 한일 단조를 3,000주를 샀는데 9시 때에 샀어요. 9시 때 9시 20분, 9시 39분 이때 샀습니다. 이 30분 차트인데 11일 9시 30분 보면은 거래량 없잖아요. 이때 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른 거예요. 그래서 팔까?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뭐 거래량이 많이 생기고 그러기 전에 매수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상승했다 떨어졌다 상승했다 떨어졌다 상승했다가 이러면서 굉장히 지루한 움직임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제가 이날 사고 4개월 동안 그냥 어떻게 보면 저점을 높이면서 그냥 되게 재미없게 거래량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올라갔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 이제 수익인 상태.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뭐 오늘 갭 띄우면서 6,600만 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갔다 왔는데 6,600만 주면 의미 있는 거래량이에요. 잘 보시면 이때도 그렇고 큰 상승을 줄 때도 4천만 주 이상 다 터졌어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졌고
올렸다가 거래량 없이 죽였다가 올렸다가 다시 거래량 없이 죽인 다음에 서서히 그냥 내비두면서 주가 관리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올렸어요. 거래량 터트리면서. 자, 이제 여기서 그럼 내일 어떻게 될 거냐. 늘 말씀드리지만 잘 몰라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경험적으로 그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긴 몸통이 작은 이 거래량이 실린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경험적으로는 이 갭 아래로 이제 내려가더라도 이 전날에 이 상승할 때 이 저가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쓴 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놨으면 뭐 이렇게 흔들 수도 있겠죠. 뭐 근데 결국은 이 꼬리를 메꾸러 올라갈 거고요. 이때 거래량 많이 터진 이때 어떻게 보면 고점이죠. 이때 중에 이 몸통의 상단 시가 이 3,400원 요거 정도를 이제 타겟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점에는 들어올 때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걸 매수를 하시려면 내일 혹은 모레 혹은 뭐 며칠이 지난 후에 요 밑에 요 갭 밑으로 메꿔지면서 여기서 여기 중간에서 여기 사이 정도 요 지지선 위쪽으로 여기서 한 2,220원 2,200원 2,200원에서 한 2,200 뭐 40원 2,200원에서 2,240원 정도까지 왔을 때는 매수할 만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시면 안 돼요. 여기서 사시면 일로 떨어졌을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대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거 유념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일반 개미들은 절대 못 만들고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신호탄일 걸로 보여요. 근데 왜 오르는지는 잘 모릅니다. 미사일 주권 회복되면 오를 수도 있어요, 진짜. 근데 그것 때문에 개미가 6,600만 주의 거래량을 만들면서 상한가를 갔다 오진 않습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한일단조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방산주다 보니까 재무제표 상에서 뭐 굉장히 매출이 막 급속도로 성장할 만한 모멘텀도 사실 별로 없고 전쟁이 나지 않는 한 뭐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정부 상대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 안정적인 매출처가 확보가 돼 있다는 점. 그렇다 보니까 뭐 차트 위주로 보고 매매를 한다는 거. 그리고 재료는 보통 이제 북한 관련된 거 아니면 미사일 관련된 거 뭐 거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게 있을 때 한 번씩 오르는 거고 아마 이때의 주가도 빅텍이나 뭐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없을 때 사놓고 거래량이 터졌을 때 정리했다는 거. 오늘 팔았고 다 팔진 않았고요. 사실 상한가에서 고민을 좀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뭐 상승의 신호탄을 줬는데 일단 내가 챙겨야 될 부분은 좀 확실하게 챙기고 상한가는 좀 깨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깨졌고 몇 번. 그래서 이제 좀 더 팔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상이 이제 계속 홀딩이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제 일부는 안 팔았는데 끝나고 보니까 많이 깨졌더라고요. 이것만 보고 있진 않아요. 저도 이제 뭐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 거래량 없을 때 사시고 오늘처럼 거래가 이렇게 동반될 때 일부의 물량에 대해서 반드시 정리를 해서 차익을 챙겨 놓으시고 이게 정말 오를 것 같다 계속 그런 부분이 좀 저처럼 있으시면 일부 물량을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거 같은 경우는 많이 못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많이 먹었을 때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일부 부분 업사이드 남겨 놓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도 시점 한 2,200원 선 그 정도 선이 오면 그때부터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